인벤터의 프레임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이런 프레임 구조물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프레임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프레임 구조물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먼저 기준이 되는 그 뼈대 스케치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뒤에 프레임을 삽입하고 그리고 편집하고 추가하고 뭐 삭제하고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벤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프레임 라이브러리에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용자 프레임을 어떻게 인벤터에 저장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는 가장 기초가 되는 뼈대 스케치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뼈대 스케치를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임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인벤터 기본 강좌를 처음 만들 때 이 프로젝트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프로젝트를 처음 생성을 하시고 프레임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 구성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클릭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반드시 그 액세스 권한이 읽기 쓰기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미리 SCK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새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라이브러리를 제가 이제 삭제를 할 거고요. 삭제를 하고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려면 여기 라이브러리 작성이라는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우리가 지금 새로 작성한 라이브러리가 새로 생긴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할 게 라이브러리 액세스 권한이 읽기 전용이 아니라 읽기 쓰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파트 파일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이 여러 개가 뜨죠. 이 중에서 스탠다드 IPT 파일 하나 생성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뼈대 스케치를 시작을 해볼 건데, 뼈대 스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꼭 그 우리가 선으로 된 스케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파트를 사용해서도 프레임을 삽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2D 스케치 시작을 눌러주시고 임의의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점 직사각형을 통해서 제가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직사각형 클릭해 주시고 이의 치수로 스케치를 한번 그려 볼 건데요. 저는 1000 가로 길이 1000으로 우선 만들었고, 치수 명령을 통해서 반대편 쪽도 800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돌출을 통해서 부품을 사각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높이는 뭐 대략 500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얘는 부품 파일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부품 파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프레임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립품 파일에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뼈대 스케치로 사용을 하려고 그린 이 파트를 제가 이제 부품 환경에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해 주셔서 이번에는 스탠다드 IAM 조립품 템플릿을 하나 열어 줄게요. 자, 이렇게 조립품 템플릿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렸던 파트 파일을 이제 삽입을 해야 되는데, 조립 패널에 보시면 배치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이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면 기존에 그렸던 파트를 이제 조립품 상태에 삽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뼈대 파트라고 그려줬던 파트를 가지고 올 거고, 열기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반드시 원점의 고정 배치로 파트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파트를 가져왔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는 프레임 구조물을 한번 삽입을 해 볼게요. 먼저 이제 설계 탭으로 가시면 프레임 삽입이라는 아이콘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아이콘을 통해서 프레임을 삽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프레임 삽입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라고 나오죠. 해당 조립품 문서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알림창이 뜨고, 여기서 이제 얘를 눌러주세요.
프레임 아세이라고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레임을 삽입할 수 있는 메뉴창이 떴는데요. 인벤터에서 프레임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인벤터에서는 이 해당 모서리를 인식을 하기도 하고, 스케치 선도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점과 점도 인식을 하게 돼요. 삽입을 해볼게요. 먼저 선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프레임을 삽입하고자 하는 선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4개를 선택을 해줬고요. 지금은 프레임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작성되는 프레임 그대로 삽입을 해볼 거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4가지의 프레임이 생성이 된다 라고 뜨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프레임이 이렇게 모서리 선을 따라서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프레임 삽입을 눌러 보겠습니다. 제가 인벤터에서는 프레임 삽입을 할 때 점을 인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점을 사용해서 프레임을 삽입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배치에서 선 선택이 아니라 오른쪽에 2점으로 프레임 위치 지정 끄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번역할 때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됐는데, 제가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입력 현상이 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프레임 삽입을 하고자 하는 점과 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스케치가 없는 상태에서 점만으로도 이렇게 대각선 프레임을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프레임이 삽입이 된 상태인데 이 대각선 프레임 하나를 삭제하고자 해서 이제 얘를 클릭을 하면 이 제가 삽입했던 프레임이 모두 다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프레임을 삭제를 하실 때는 파트에서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삭제하고자 하는 프레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반드시 프레임 생성기로 삭제 버튼을 통해서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삭제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모서리를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서 프레임을 방금은 삽입을 했었죠.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프레임을 모두 제가 삭제를 할 거고요. 이번에는 이 모든 모서리에 프레임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삽입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제가 기존에 점으로 이 옵션을 바꿔놓은 상태이죠. 이걸 다시 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마우스 드래그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시면 해당 모서리의 모든 프레임이 삽입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프레임의 종류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일단 범주에서 어떤 프레임을 삽입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라운드 튜브로 하시면 이 원형 튜브 형상으로 된 파이프들의 범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표준에서도 내가 원하는 표준이 따로 있다면 여기서 소팅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각형, 직사각형 튜브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표준은 ISO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크기는 20x 20이 아니라 저는 40x 40의 2T짜리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질도 여기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강철로 놓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앞에서 한번 보셨던 것처럼 어떤 프레임이 생성이 되는지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삽입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프레임은 다 삽입을 했는데 프레임을 삽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파트가 굉장히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신 경우에는 모델 트리에서 프레임 뼈대 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가시성을 꺼주시면 이렇게 프레임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프레임은 다 삽입이 됐는데 지금 이런 연결 부위들 우리가 수정을 조금 해줘야겠죠. 이 부분 수정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로 많이 쓰시는 기능들이 마이터, 그리고 뭐 자르기 연장, 그리고 조금 짧게 생성된 프레임을 좀 길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들, 주로 이제 이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요. 우선 마이터를 사용을 해서 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절단부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이터를 생성할 프레임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뭐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마우스 드래그로 이렇게 2개씩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이거는
사용하는 사용자분마다 스타일이 있으실 거니까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간격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간격 띄우기가 0으로 되어 있는데 0mm로 되어 있죠. 이걸 제가 2mm로 바꾸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mm로 변경을 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제 평면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평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마이터가 삽입이 되면서 이렇게 제가 지정했던 2mm 간격대로 마이터가 삽입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윗부분, 아랫부분은 모두 수정이 된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간 부분에 이 세로 프레임을 수정을 해줘야겠죠. 지금 보면 많이 겹쳐 있어요. 이거를 프레임 면에 맞춰서 좀 잘라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자르기 연장입니다. 자르기 연장 클릭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도구는 프레임이 절단될 기준이 될 면이에요. 그래서 이 면에 맞춰서 저는 이 세로 프레임을 다 잘라줄 거거든요. 그래서 면을 클릭을 해줄게요. 해주고 프레임 멤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프레임 멤버는 이 사각 프레임 4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간격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0mm로 놓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프레임이 면에 맞춰서 절단이 된 거 보실 수가 있고 위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자르기 연장 눌러주시고 면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상부 프레임의 하단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면에 맞춰서 세로 프레임이 잘려야 되죠. 그래서 프레임 멤버는 이 세로 프레임을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일괄 선택해 줄게요. 일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4개 프레임이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쉽게 프레임 구조물이 이제 완성이 된 거 보실 수가 있고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생성한 솔리드 파일을 사용해서 어떻게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인벤터의 3D 스케치를 사용을 해서 그 프레임의 뼈대 스케치 그리는 방법 그리고 그 뼈대 스케치를 사용을 해서 인벤터 프레임을 어떻게 삽입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BOM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